예, 챕터 1 체화입니다. 체화라고 제가 이름 붙인 이유는 이제 이론 과정에서 이게 일종의 이론 과정의 딸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작년에는 좀 최대한 많이 뭔가를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여러분들 많이 했으면 좋겠다, 많이 연습하면 많이 좋겠지 했는데, 그러다 저 막 그 명명법 120문제 하루 막 그 촬영을 전 한 번에 다 했거든요. 120개를 다 하다 보니까 막 말은 해놓고 숫자를 빼먹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너무 많으니까 지쳐가지고 이제 안 하는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인다고 줄였는데도 많이 줄이지 못했습니다만은 조금 컨셉에 맞게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체화 1강을 들어가는데, 이 체화 강의의 목적은 뭐냐면요, 제가 이론 강의에서 줄줄이 설명한 것들, 중원 부원하면서 백그라운드를 설명을 하기도 했고 이해를 위한 설명을 하기도 했는데, 그것 중에서 반드시 문제풀이에 필요한 개념들을 리마인드하는 겁니다. 문제풀이에 필요한 개념들을 암기하고 연습해보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론 강의를 들었을 때 잘 모르겠어.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그게 처음 듣는 거는 원래 처음이 제일 허들이 높거든요. 처음이 재미가 없고 허들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걸 다 하지 말고, 물론 다 나오지도 않으니까 여기까지 문제에 자주 나오고 핵심적인 부분을 어떻게 백지복습 비슷하게 해보자, 저랑 같이 하는 게 체화입니다. 체화. 그래서 1단원은 제가 이론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1단원에서 제가 양자수 뭐 이상한 얘기 했어요. 에라스토테네스 얘기도 하고 했지만, 중요한 거는 전자라는 거는 전자가 그 원자의 화학적인 특징을 결정을 하는데, 이 전자는 어디 있다? 오비탈이라는 전자 껍질, 오비탈이라고 이름 지어진 전자 껍질에 있고, 오비탈의 특성상 전자가 쌓이는 순서와 전자가 어떻게 쌓이는지, 그리고 전자가 쌓이는 오비탈의 특성이 뭔지에 대해서 배웠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제가 막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뭘 해야 된다? 각 원자의 원자 번호를 일단 알아야 되고, 해당하는 원자와 원자 번호를 알아야 되고요. 이 원자 이름을 보고 바로 뭐가 튀어나와야 된다? 네, 오비탈이 튀어나와야 합니다. 오비탈이 튀어나와야 된과 동시에 최외곽 전자수가 튀어나와야 되는데, 이 최외곽 전자수, 그러니까 원자가 전자수라고도 불러요. 이들은 사실 2단원 때 배우긴 하거든요. 근데 간단하게 좀 언급을 하면서 이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이 오비탈을 이제 1단원 같은 경우에는 둘로 나뉠 거예요. 너무 쉬운데? 하면은 그냥 쓱쓱쓱쓱 보고 필기노트 보고 뭐야? 하고 치우는 거고요. 노베이스나 문과 같은 경우에는 이걸 외워야 되는구나. 나 원자 번호 잘 모르는데 원자 번호부터 외워볼까? 원자 번호까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외우라고 빈칸 안 뚫어놨으니까 외우고, 원자 번호에 해당하는 원자를 외우고, 원자 이름을 외우고, 그 다음에 약어를 외우고, 그 다음에 저와 함께 오비탈과 최외곽 전자수를 외우시면 됩니다. 그 와중에 최외곽 전자가 뭔데? 라고 할 때는 그거에 대한 설명은 제가 한다고 했어요. 시작을 해봅시다. 자, 원자번호 1번입니다. 이렇게까지 제가 친절할 줄 몰랐어요. H, 하이드로젠이고요. 하이드로젠, 수소라는 뜻입니다. 수소고, 오비탈은 원자 번호가 1번이니까 전자가 1개니까 가장 낮은 에너지인 1s에 1개가 있습니다. 1s 오비탈에 1개가 있고, 당연히 그럼 최외곽 전자수는 1개겠죠. 자, 최외곽 전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주양자수가 같은 전자수, 정확히는 앞에 전제 조건이 붙는데,
에너지가 전자 중에서 전자가 이제 채워져 있어야죠. 채워져 중에서 주양자 수가 가장 같은 전자 수, 그러니까 주양자 수가 가장 높게 채워져 있는 전자의 수를 말하는 거죠. 주양자 수가 가장 높게 채워져 있는 수를 최외곽 전자수라고 합니다. 이 단원에서 배울 거예요. 2번 봅시다. 2번은 헬륨. 저는 이제 영어를 유학파는 아니어서 힐륨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어쨌든 헬륨. 이거 괜히 더 적었다가 스펠링 틀려서 쪽당하기 싫으니까 한글로만 하겠습니다. 헬륨이고, 헬륨 원자 번호가 2번이니까 1s에 2개가 달려있겠죠. 최외곽 전자수는 2개입니다. 2개요. 네, 원자 번호 3번을 보시죠. 원자 번호 3번은 리튬이라고 합니다. 리튬. 요즘 리튬 이온 전지가 좀 유명하죠. 리튬 이온 전지가 나중에 정기학 가서 배우실 거예요. 리튬 이온 전지가 유행하죠. 원자 번호 3번이니까 1s의 전자간 최대 2개, s오비탈에는 2개의 전자만 채울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엔 뭐예요? ES죠. 네. ES의 전자가 1개 있습니다. 최외곽 전자수는 뭐라고요? 에너지가 가장 높은 주양자 수에 몇 개가 채워졌냐인데, 에너지가 가장 높은 ES, 주양자 수 2인 거에 1개가 채워졌으니까 최외곽 전자수는 1개입니다. 좀 속도를 내볼까요? 베릴륨입니다. 원자번호 4번 베릴륨이고 1s 2개, 2s에 2개입니다. s오비탈은 2개까지니까 당연히 최외곽 전자수는 2개겠네요. 붕소입니다. 보론이라고도 해요. 영어로는 보론. 또 이제 스펠링을 모를 수 있으니까 보론, 한글로는 붕소라고 합니다. 이 붕소는 1s 2개, 2s 2개, 2p 오비탈에 1개가 있고, 그럼 최외곽 전자수 3개겠죠. C는 탄소입니다. 탄소. 약간 현타가 좀 오는데 문과생 분들이 저 듣겠죠? 제발 듣는다고 해줘. 네, 1s2, 2s2, 2p2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2개에서 6개. 원자 번호인 양성자의 수와 전자수가 같아야만 중성 원자가 되니까 1s2, 2s2, 2p2고 최외곽 전자수는 4개겠네요. 2s 2개, 2p에 2개. 자, 질소 봅시다. 질소는 7개니까 1s에 2개, 2s에 2개, 2p에 3개인데 자, p 오비탈은 몇 개까지? 3개까지. 그럼 얘는 지금 만약에 따지면은 p 오비탈이라는 방이 p 오비탈은 3개가 있었죠. px, py, pz가 있었는데 훈트의 규칙에 따라서 각방을 쓰라는 규칙에 따라서 x, y, z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되겠죠. 유기화학에서 중요하진 않지만 리뷰 한번 해본 거예요. 자, 그럼 최외곽 전자수는 몇 개예요? 5개입니다. 5개. 8번 볼게요. 산소. 7번 혹시 제가 얘기 안 했네요. 나이트로젠이라고 하고 질소입니다. 8번 옥시젠이라고 하고요. 산소입니다. 산소. 8개니까 1s2, 2s2, 2p4. 이제 슬슬 좀 지겨워야 사실 정상이에요. 6개.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지겹습니다, 사실. 자, F 플로린입니다. 플로린. 한글로는 불소입니다. 불소. 1s2, 2s2, 2p5. 7개, 7개 가지고 있고, 네온 볼까요? 네온입니다. 네온은 영어로도 네온이니까 안 쓸게요. 1s2, 2s2, 2p6. 8개입니다. 8개. 나트륨입니다. 소디움이라고도 합니다. 소디움. 나트륨은 독일어일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과학의 발전사를 보면 또 딴 얘기한다. 그만. 그래도
네, TMI. 우리나라의 발전사는 독일을 거쳐서 일제강점기를 거쳐서,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뭐 그 레드팀 대 블루팀 뭐 이런 것처럼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그 일본은 독일과 한패였죠. 2차 세계대전 때요. 그래서 일본을 통해서 독일을 통해서 일본을 통해서 그 화학이 들어와서 그런 좀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나트륨이라고 표현을 해요. 영어로는 소디움입니다. 자, 1s2, 2s2, EP의 전자 P오비탈의 전자는 최대 6개가 차기 때문에 3s에 하나가 찹니다. 최외곽 전자수는 1개네요. 마그네슘, 네, 마그네슘. 좀 빨리 가볼까요? 1s2, 2s2, EP6, 3s2고 제각 전자수는 2개겠네요. 13번은 알루미늄이라고 합니다. 알루미늄이라고 하고 1s2, 2s2, EP6, 3s2, 3p1이죠. 3개라고 합니다. 자, 규소입니다. 규소, 영어로는 실리콘이라고 합니다. 실리콘. 보통은 이렇게도 가끔씩 쓰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 얘기하는 게 유교학에선 아무 쓸데가 없지만 네온에 3s2, 3p2로도 씁니다. 네온? 갑자기 이게 왜 나와요? 네온의 전자 배치가 요거기 때문에 네온까지 이렇게 먹고요. 요거만 쓸게요 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도 이렇게 써요. 4개. 인입니다. P 포스포러스. 갑자기 되게 영어에 자신이 없어지는데 네온에 앞에 그냥 1s2, 2s2, EP6라고 써도 돼요. 쓰기 귀찮아서 지금 온몸을 몸부림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5개입니다. S는 설퍼입니다. 설퍼. 황이에요. 황. 네온에 3s2에 3p4입니다. 6개입니다. Cl은 클로라이드라고 표현합니다. 한글로는 염소입니다. 염소. 이걸 물에 산과 같이 녹아서 염소 이온과 산 이온이 같이 쓰면 우리는 염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네온에 3s에 3p 5개입니다. 자, 7개. 아르곤입니다. 아르곤은 영어랑 한글은 같으니까 영어를 안 쓸 거예요. 네온까지 쓰면은 이건 욕먹을 것 같으니까 여기서는 좀 써봅시다. S2, ES2, EP6, 3S2, 3P6 8개. 포타슘입니다. 영어로는 저는 발음을 잘 굴리지 못해서 완전 토종 한국인이라 포타시움? 뭐 어쨌든 칼륨이에요. 칼륨을 포타슘이라고 합니다. 포타슘은 아르곤의 전자 배치에 4s가 1개 들어갑니다. 당연히 1개겠죠. 원자가 전자수, 최외곽 전자수는 칼슘입니다. 칼슘은 똑같죠. 칼슘은 아르곤의 전자 배치에 4s에 2개가 들어갑니다. 여기서부터는 2개겠네요. 뭐 여기서 여러분들은 일반화학을 하시면은 21번인 스칸디움, 스칸디움부터는 4s2, 3d1, 디오비탈이 3개로 가게 되죠. 근데 유기화학에서는 디오비탈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는데, 만약에 이러면 최외곽 전자는 어디 있어요? 최외곽 전자는 4s에 있죠. 4s. 얘도 최외곽 전자가 2개인데 여기는 조금 이제 논의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최외곽 전자에 따라서 결합이 결정이 되는데 디오비탈은 4s와 3디오비탈의 에너지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약간 그게 무시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주양자 수가 바뀌어도. 어쨌든 자, 문과 선생님들을 위해서 정말 제 나름대로 친절하게 했어요.
외워야겠죠? 외워야겠어요. 탄소 EP2, ES2, EP2, 최각전자 4개 14족 이런 식으로 외우셔야 되고 주기율표를 참조해서 주기율표 순서대로 외우시는 것도 좋습니다. 옛날에 저 수능 이게 연식이 좀 드러나? 수능 볼 때는 이렇게도 외웠던 것 같아요. 1족 1족하고 2족은 알칼리 1족을 우리가 알칼리 금속, 2족을 알칼리 토금속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 족을 외우는 것도 조금 그 가치가 있어요. 특히 뭐 일반화계 얘기해요 전부 다. 그래서 술이나 칼루세, 아이고 여기 쓰면 안 되지. 베마 칼스 바 바륨이었던 거 그랬던 것 같아요. 수리느 칼루세 베마 칼스바 이렇게 외웠던 기억도 납니다. 어쨌든 문과 선생님들은 주기율표를 인터넷에 쳐서 1번부터 20번까지를 무지성으로 외우는 걸 추천을 드려요. 어차피 1번에서 20번까지 주기율표는 이 다음에 제가 정기음성도 설명을 하면서 주기율표대로 다시 보여드리긴 할 겁니다. 좋아요. 간단하죠? 암기 툭 치면 나와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뭐 규소하면은 3S2 3P2 네, 질소하면 ES2 EP3 산소하면은 ES2 EP4 이렇게 나와야 되고 이제 나중에 2단원에서 하겠지만 이거로 인해서 잘 보세요. 주행자 수가 1일 때는 최각전자의 최대수가 2개죠. 주행자 수가 2일 때는 최외곽전자 수가 8개가 최대죠. 주행자 수가 3일 때는 디오비탈이 있기 때문에 3s2, 3p6, 3d10 해서 정확히는 18개의 전자가 생기게 됩니다. 조금 이제 여기는 우리 논의를 벗어나긴 했지만 정확히는 이제 4s하고 3p3d가 묶이게 되긴 하지만 어쨌든 18개다. 아,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8전자 규칙이라는 걸 배워요. 옥텟 규칙이라는 걸 배우는데 자, 우리가 주양자 수의 번호를 주기라고도 표현합니다. 주양자 수의 표현을 뭐라고? 주기. 이 단원에서 할 건데 그냥 한번 들어만 두세요. 그래서 1주기에는 최외곽 전자 수가 2개가 최대기 때문에 이를 만족하려고 하는 규칙이 존재하고요. 이를 만족하려고 하는 규칙을 우리는 듀엣 룰, 듀엣 규칙이라고 합니다. 듀엣 2개라는 뜻이죠. 반면에 2주기 주양자 수가 2일 때의 최외곽 전자 수는 8개죠. 8개가 최대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옥텟 규칙이라고 해요. 옥텟 규칙. 그러면은 야, 여기는 왜 18개는 18전자 규칙이 왜 없어? 18전자 규칙이겠네? 여기는 3S니까 3D10이니까 라고 했는데 아까 말했지 디오비타는 좀 특이하다고 했죠. 디오비타는 좀 특이해서 18전자 규칙을 항상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만족하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논의들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요것만 봅시다. 1주기 주양자 수가 1이면 1주기라고 했어요. 1주기의 원자들은 최각전자 수가 최대가 2개다. 그래서 듀엣 규칙을 따른다. 2주기 우리가 유기화학에서 자주 보는 2주기의 원자들은 옥텟 규칙을 따른다. 왜? 최외곽전자 수 최대가 8개라서. 뭐 물론은 이제 뒤에 내용을 계속 예습을 하려고 너무 짧아가지고 그런 것 같긴 한 제가 좀 횡설수설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예요. 그 나중에 왜 그러냐면은 모든 원자들은 이 옥텟을 만족하려고 그러니까 최각 전자 수가 1주기로 내려가든 2주기에서 뭐 채워지든 최외곽 전자 수를 최대로 하는 거를 만족하려고 해요. 그래야 안정해져요. 왜 안정해지는지는 우리의 논의를 벗어나는 거니까 안정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결합이 나오고 그래서 논의를 시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조금 더 그렇구나
요거는 당연히 외워야 되고 그렇구나 두 개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짧게 끝내려고 하는데 항상 말이 많아가지고 큰일이에요. 좀 더 항상 타이트하게 하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